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일자리법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좀 책 하나를 읽었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한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이렇죠. 스마트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책 전체를 다 소개드리는 건 아니고요. 짧게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은 제가 읽었던 책은 이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발견을 했던 책입니다. 스마트한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들 해서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 것 같아요. 1장에 있는 스마트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시간 관리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나무꾼과 도끼. 그래서 어느 길 가던 사람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나무꾼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끼가 잘 안 되는데 나무를 굉장히 자라는데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왜 도끼 날을 갈지 않느냐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도끼 날을 갈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죠. 대부분 우리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바쁜 일상에 쫓기지 않으려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게 기존의 시간 관리의 개념들이었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다른 데 써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과거에 시간 관리들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일을 좀 빨리 진행하려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했었죠. 하지만 일이 빨리 끝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해서 실제로 빨리 퇴근을 하는가요? 회사에 정해진 퇴근 시간 이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시간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업무를 오후 4시에 일을 끝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오후 4시에 퇴근하실 수 있나요? 아마도 현상은 이럴 것 같습니다. 김대리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이것도 좀 한번 해보지? 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이 나무꾼처럼 굉장히 일들만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더 일에 쫓기고 일의 양이 많아지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 결국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효율화를 통해서 얻은 시간을 다른 일들을 하는데 또 쏟아붓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 관리라는 것들이 내 일의 양을 늘리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된 것 같죠. 자, 근데 현재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물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지만, 대부분의 전 세계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뭡니까, 과거에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부의 몇천 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몇천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천 배 더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나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정확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일을 얼마나 쪼개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일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찾기 위해서는 그냥 늘상 하던 일들을 쪼개서 열심히 효율화한다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시간 관리에서 이 관리의 대상으로 삼았던 낭비라고 생각되는 시간들, 예를 들자면 잡담하는 시간, 동료와 담배를 피는 시간, 그리고 뭐라 할까요? 공상, 그리고 또 다른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체험을 하는 이런 시간 동안에 그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다는데, 시간 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사람들, 저도 몇 분들 알고 있는데, 자동차를 잘 판매하는 사람이나 잘 판매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들의 배의 차이가 날까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실제로 자동차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 명의 고객을 만났을 때도 그 고객의 이야기를 최대한 성심성의껏 들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잡담 나누기를 좋아하고 등등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해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뭐 위배되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같은 시대는 보면은 늘 바쁘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잡담이라고 생각되는 시간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서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발견해서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조직에서 뭐 리더로 하는 사람들도 정말 성공한 리더들 같은 경우는 부하 사원들이 뭔가 도움을 찾으러 왔을 때 본인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내어서 도움을 주는 리더들이 정말 제대로 된 리더들입니다. 근데 막 늘상 바빠서 이제 부하들을 만날 시간조차 없는 리더는 성공한 리더, 훌륭한 리더가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실험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개발된 파스타의 이름을 어느 그룹이 더 잘 짓느냐와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요. A그룹과 B그룹을 나누어서 A그룹에는 실제로 파스타의 이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을 보여주고 한 3분 뒤에 그 새로운 파스타의 이름을 짓게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B그룹에는 파스타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컴퓨터 게임을 한 3분간 하다가 그 다음 파스타의 이름을 짓도록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효율적인 새로운 파스타 이름을 넣었을까요? 실제 실험 결과에서 보면은 그 파스타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컴퓨터 게임을 했던 그룹에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두뇌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하나의 일들을 처리할 때, 정보 처리를 할 때 뭔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정보들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파스타 이름을 열심히 포기했던 그룹에서는 그 파스타 이름만 기존에 있었던 것들만 생각을 하게 해서 다른 정보들을 차단해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는 반면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이런 자유로운 활동을 했던 그룹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훨씬 더 유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흔히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또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시간, 업무 외에 대화를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들이 과연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그 시간들이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이 성공했던 그 첫 번째가 아이팟이었죠. 이 아이팟도 실제로는 그 아이팟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골몰했던 사람한테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스테레오폰을 만들던 사람이 제멋대로 개발한 게 아이팟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닌텐도 위 게임기죠. 이것도 전혀 게임기와 상관없는 건강하고 게임이라는 이런 동호회 연구 모임에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던 게 닌텐도 위라고 하네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상 하고 있는 판에 박힌 일들만 하다가서는 새로운 사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 그리고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개성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보시면 구글의 사무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내 놀이터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놀이터에 가서 머리를 식히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또 3M에 가면은 R&D 개발 직군에서는 자기 근무 시간의 30%를 어떤 활동을 해도 아무런 말하지 않는 30% 룰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접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들이겠죠.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지금껏 해왔던 부분들을 늘상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까에 대해서 쪼개기만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하기 위한 다양한 인맥관계 넓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좀 하지 마십시오라는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안내사항, 이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야근하지 않겠다고 일부러 출근 시간을 당길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찍 출근해봐야 여러분들이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업무들을 여유를 있게 하는 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계획을 짜서 해야 할 일 목록을 쭉 작성한 다음에 시간을 다 보내고 그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작성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만나던 사람, 이제 늘 보내던 시간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업무 시간 중에도 동료와 대화 그리고 친분을 나누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사람한테 아낌없이 시간을 내주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하루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근무 시간이 끝났다면 그 순간부터 당장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 새로운 원기로 훨씬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들이 발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번째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 그리고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때로는 즐겁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한번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계획하고 열심히 몸으로 이렇게 막 때우는 일들만, 물리적인 시간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좀 앞날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보는 부분들도, 용기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는 시간들을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데 투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성장하고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게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하고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간 관리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까를 쪼개서 낭비가 되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낭비도 어떻게 그것들을 잘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맞는 시간 관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